지난 영상에 이어서 7세대 그랜저의 인테리어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인테리어엔 사실 너무 좋아서 훌륭하다 싶은 디테일이 두 군데 정도 있고, 저는 좋아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디테일이 또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아쉬움이 느껴지는 곳도 한 군데 있는데요. 먼저 너무 좋아서 훌륭하다 싶은 디테일이자 제게 가장 강한 첫인상을 준 요소를 소개하자면 바로 조명과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공식 자료에서 도입부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특징이 지금 보시는 무드 라이팅일 만큼 너무나 만족스러운데요. 조수석 쪽에 있는 이 조명만 제외하면 전체적인 조명의 위치, 완성도, 분위기에서 솔직히 프리미엄 브랜드의 결과물보다 좋다는 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오는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달리 그랜저에선 간접광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직접광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저 또한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빛이 직접 눈으로 향하기보다 고급차인 만큼 고급 소재들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더 풍부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랜저에선 그런 장점이 꽤 잘 살아나는데요. 그중 공조기 위에 있는 이 조명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아래를 안쪽으로 말아 넣은 후 수평면 위로 비치는 빛과 그 빛을 반사해내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정말 감탄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특히 그 빛을 반사해내는 이 표면도 만져보면 단순하지 않고 꽤 입체적이란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덕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실내 곳곳에 손을 가져가 소재를 느끼고 싶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실내가 싫든 좋든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곳이 많다는 것은 고급차란 스토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품으로서 정말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도어 트림 조명도 분위기가 비슷해서인지 통일성의 측면에서 아주 만족스럽지만 그 조명이 닿는 곳에 금속 포인트들이 다시 빛을 반사해내며 조명의 존재감은 물론 소재의 존재감까지 더 강하게 만들어주며 간접광의 장점을 정말 제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재에 반사되는 간접광의 장점을 두고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최근 직접광을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도 추측해 보자면 조명이 들어가는 선을 보다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는 점과 간접광보다는 첨단의 인상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마 조명의 단가에서도 간접광에 쓰이는 조명은 LED가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 비교적 저가의 것들이라면 직접광에 쓰이는 조명은 LED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탓에 단위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경쟁사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더 비싼 소재를 사용하는데 혼자서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조명이나 자재에 대해 잘 알거나 해서 하는 말은 아니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7세대 그랜저의 인테리어로 돌아와 얘기를 이어간다면 제가 이 차에서 가장 신기하게 봤고 꼭 설명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센터 콘솔인데요. 전작에서 호불호 갈리던 기어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 뒤 칼럼으로 가게 되면서 센터 콘솔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넓어진 공간을 실용이란 스토리로 채워내고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해냈는데요. 사실 우리 문화에서 이 실용이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보면 절대 단순하게 볼 장점이 아닙니다. 문화마다 실용이란 의미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실용적이다는 말은 낮게 보면 저렴해서 막 쓸 수 있다는 의미부터 최대한 높게 봐도 가성비가 뛰어나고 기능에 충실하다 이상으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하지만 7세대 그랜저의 센터 콘솔은 분명 실용적이지만 동시에 비싸 보이고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는 점이 신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설명을 듣고 나니 실용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게 꽤 낯설지 않으신가요?
특히 컵홀더 커버가 닫혀 있을 때는 물론 열려 있어 내부 구성이 드러날 때도 이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점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렇게 실용과 고급이란 두 가지 인상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자면 좌우 파티션의 소재가 가진 만만치 않은 고급스러움은 물론 측면에서 보이는 그 아웃라인도 역할이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든 배경 위에 무선 충전 패드의 소재에서 오는 강한 인상과 수납함 끝 큼직한 금속 디테일이 실용적인 스토리마저 고급스럽게 포장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지엽적이지만 컵홀더의 디테일한 금속 장식도 분명 작지만 분위기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성을 가졌던 10년 전 폭스바겐 CC의 컵홀더와 비교해보면 금속 장식의 유무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슬라이드 커버는 열 때도 닫을 때도 마지막에 딸깍하는 단계가 있어 보다 다양한 촉각을 통해 커버의 인상을 더 오래 가져가도록 만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이 차를 경험한 사람들 모두 이 슬라이드 커버에 대한 인상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이기만 한 디테일과 별개로 저는 마음에 들었지만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7세대 그랜저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바로 스티어링 휠인데요. 사실 저는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좋은 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이 디테일은 그저 오리지널 느낌을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오리지널의 요소를 오늘날의 심미적, 안전, 기능적 기준에 맞게 풀어낸 것인 만큼 디자이너의 고민과 진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금속 장식입니다. 물론 가까이서 흠잡듯이 보면 어딘가 아쉬운 점도 분명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을 잠시 없애보면 한순간 핸들이 얼마나 지루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작은 금속이 핸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시 그 핸들이 실내 전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꿔내는지를 감상해보면 절대 없어선 안 될 아이디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는 사실 86년 오리지널 그랜저엔 없는 디테일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 디테일이 있어 보이지만 이 차는 오리지널 그랜저가 아닌 헤리티지 컨셉입니다. 실제 86년 각 그랜저의 핸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당시엔 그저 비슷한 자리에 오디오 버튼을 배치한 것이 전부란 점에서 그 흔적을 금속으로 표현하고 주행 모드 버튼을 배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이어낸 것이죠. 물론 스티어링 휠 전반에서 느껴지는 과거 느낌이란 인상이 호불호를 만들기도 했고 이 금속 디테일마저 막상 가까이서 보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이만큼의 고민과 정성이라면 아쉬움 뒤에 그 진심을 봐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스티어링 휠 위에 한 가지 더 호불호 갈릴 요소가 더해진 것이 전반적인 불호를 더 키운 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인터랙티브 라이트라 부르는 4개의 조명 때문입니다. 모드가 바뀔 때마다 조명의 색을 통해 알려준다는 기능이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보조 배터리 표시 등 같은 배치와 인상이 정말 이 정도가 전부인가 라는 아쉬움을 주기 때문이죠. 반면 크게 문제로 지적하는 분들은 없으시지만 제 눈엔 계속해 거슬리는 것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조기 디스플레이인데요. 택시에 미터기 같다는 부정적인 평을 떠나서 얇게 쓰는 것이 멋인 디스플레이란 대상의 뒷면을 이렇게나 두껍게 사용해야 했나라는 아쉬움과 거슬림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진만 보면 택시 미터기와 CRT 모니터가 번갈아 가며 떠오르는데요. 연상되는 두 대상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떠나 7세대 그랜저가 자랑하는 첨단 혹은 기술적인 분위기와 전혀 다른 대상들이 연상된다는 점에서 이 차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문은 계속해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실제로는 사진에서만큼 심하게 거슬리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이미지는 사실 실내의 하단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밝게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뒤쪽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실제 도로 환경에선 자동차 실내 하부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니 생각만큼 거부감이 크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 직설적 표현이 7세대 그랜저는 물론 G80 등 다른 차에서도 계속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후 공개할 차들엔 더 나은 아이디어가 탄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게만 거슬리는 두 번째 아쉬움은 도어와 대시보드 사이 연결된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향 차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틈에 이런 차나 이런 차처럼 아이디어가 담기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어차피 만들어질 틈이라면 오너먼트란 디테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물론 7세대 그랜저도 굳이 따지면 연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나름의 연결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 아니다 보다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친 것이 아쉬운데요. 차에 올라 시트에 앉으며 이미 실내가 한번 인식되지만 다시 문을 닫으면 틈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더 풍족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 반해 그랜저는 이 포인트를 그저 놓쳐버린 것만 같고 인상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지엽적인 아쉬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 번째로 얘기할 거슬리는 디테일은 이보다도 지엽적인데요. 바로 도어 암레스트의 금속 장식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것이지만 자동차 실내에서 금속이란 존재감이 정말 높기 때문에 작게 써도 아주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재 자체가 연성과 전성이 뛰어나니 문자 그대로 수량을 적게 쓰면서도 금속 덩어리처럼 착시를 만들 수 있고 포인트를 만들기에 아주 적절한 소재인데요. 7세대 그랜저도 그런 금속의 장점을 활용해 아주 멋진 인상을 만들어냈지만 딱 한 곳 도어 암레스트만큼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금속과 팔걸이 위 부드러운 소재의 경계는 조화가 좋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와 플라스틱과 바로 맞닿는 이 경계는 볼수록 아쉬움이 들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정도의 마감이 문제가 될 수준인 건 아니지만 포인트이자 보라고 만들어둔 곳에 이런 아쉬움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수년간 차에 타고 내리며 계속해 눈에 들어오면 지금보다 더 크게 거슬리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모여 결국 이 차가 그저 그랜저급이었구나란 인상을 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이고 취향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면 계기판 속 논란이 됐던 그래픽은 저만 아쉬움을 느낀 건 아닌 듯 합니다. 이 그래픽을 보고 있으면 7세대 그랜저 인테리어에 이렇게 심심한 그래픽이 정말 맞는지 계속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래픽이 화려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 디테일이 주는 얘기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랜저의 외관이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들려줬는지 떠올려 본다면 가장 높은 위계에서 볼륨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실루엣과 그 표면은 새로운 공법을 쓰면서까지 심플하게 표현했고 덕분에 패턴이나 음영은 물론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눈에 들어오며 위계에 맞춰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인테리어에 와선 이런 위계를 그리 잘 풀어낸 것 같진 않습니다.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아주 심플하고 정적이고 동시에 정형적인 인테리어인데 그 스토리의 마지막에 인식될 디스플레이의 그래픽마저 단순하기 때문인지 스토리가 심플하다기보다 심심하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언급하고 싶은 문제는 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정형적인 디자인에 계기판마저 포인트가 되긴 약한 연출을 해놓고도 결국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로 만든 곳은 뜬금없이 대시보드 우측 디테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멋지냐 안 멋지냐만을 따지면 상당히 멋지고 극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지만 계기판 좌우의 디테일을 비교해 보면 이 꽈배기 같은 디테일이 왜 등장한 것인지 갑작스럽다는 인상입니다.
물론 왼쪽도 역방향으로 누운 면이 있긴 하고 또 막상 이 꽈배기가 크게 거슬리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이 갑작스러운 디테일이 위계는 물론 주제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건 아닌가란 점입니다. 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 공조기의 수평적인 디테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조명 아니면 스티어링 휠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높은 위계로 올라와도 오리지널 그랜저의 레트로란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높은 위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리지널과 상관없는 이 꽈배기가 되어버리니 이 인테리어의 주제가 오리지널 그랜저인지 혹은 첨단의 꽈배기인지 혼란스럽다는 점만은 앞으로도 지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헤리티지 컨셉에서 이미 꽈배기 비슷한 디테일을 먼저 선보였었고 당시엔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조수석은 물론 운전석까지 어느 방향에서도 어색하거나 문제가 된다는 인상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7세대 그랜저는 혹시 좌측 지문 센서가 있는 이 패널을 브랜드 내 여러 모델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발목 잡혀 조화를 만들지 못한 건 아닐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 것도 같지만 이 패널이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해 거슬리는 것이 헤리티지의 균형 있던 디테일을 생각나게 하며 아쉬움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나니 서두에서 말한 가장 큰 아쉬움이 이 혼란스러운 꽈배기와 위계가 아닌 듯 싶지만 놀랍게도 이 차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느낀 7세대 그랜저의 가장 큰 아쉬움은 그랜저란 브랜드가 가진 본질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랜저는 분명 세대가 변할 때마다 극적인 인상과 감동을 전달해 주었지만 매번 포장만이 새롭고 화려할 뿐 그 속의 본질과 개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보기에만 좋고 달리기 능력은 별로다 같은 말이 아닌 문자 그대로 개념과 본질을 다루며 접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포장과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비유할 아주 적절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처음 본 것이라 완공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팀 디즈니 빌딩입니다. 저는 처음 이 장식을 봤을 때 그 충격을 아직 잊지 않고 있는데요. 기둥이란 지붕을 받치는 요소가 캐릭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그 캐릭터가 귀여운 일곱 난쟁이들이란 점은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분적으로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을 생각나게 하면서도 그런 정형적인 건물이 가진 위압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연출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제 감정이나 기분과는 별개로 이 건물의 장식을 걷어내고 그 개념과 본질을 본다면 이 건물은 그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업무용 빌딩일 뿐입니다. 그저 새로운 기분을 주는 새로운 장식에 가려진 그 개념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그랜저가 자랑하는 요소들은 대부분 기술과 스타일링이란 포장과 장식에 대한 얘기일 뿐 이전까지 보여줬던 크고 넓은 고급차란 개념 이상을 보여주진 못한 듯 합니다. 즉 우리 삶에 크고 넓은 차가 더해진 것 이상의 변화를 줄 순 없다는 얘기이죠. 이런 7세대 그랜저의 아쉬움을 표현하기 좋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슈레더 하우스에서 상품화와 상품화의 문제를 다루며 했던 말인데요. 단순하고 알아보기 쉽게 극적으로 포장된 것이란 말을 한 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랜저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 중 하나지만 새로운 것은 포장과 그 포장을 보며 얻는 기분 정도일 뿐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세대의 그랜저에서 달라진 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차는 여전히 그랜저급이란 말에 긍정과 부정 모두를 가진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내연기관차의 마지막 세대쯤 되는 7세대 그랜저에
기성 자동차의 개념을 거스르고 자동차란 개념을 새롭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격이 정말 이 정도 깊이를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될 만큼 높아지기도 했고, 같은 브랜드의 전기차들도 막상 그리 다른 개념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극적인 포장을 만드는 실력과 개념을 만드는 실력 사이, 즉 스타일링 실력과 디자인 실력 사이 간격이 여전히 꽤 커 보이긴 합니다. 현대 자동차들이 가진 다양한 포장이 하나하나 극적인 스토리를 들려주듯이 이젠 그런 스토리를 우리 일상과 통합시켜낼 수 있는 디자인과 그 디자인 너머의 무언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비평으로 돌아오겠습니다.